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3일 동안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파동매매 기초와 보조지표 특강. 제가 나름대로 좀 순서를 정해봤는데, 일단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일목균형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매매 방법이 이제 파동매매, 퀀트매매나 매뉴얼 대응, 매뉴얼 매매나 뭐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파동의 어떤 이론의 기초와 패턴을 좀 많이 배울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모멘텀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추세와 모멘텀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파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보조지표로서 엘리어트와 이제 일목균형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중에 스토캐스틱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RSI도 있고 뭐 CCI도 있고 한데, 사실 제가 RSI도 좀 많이 좀 활용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한번 좀 들을 계획이고요. 볼린저 밴드, 이평의 뭐 정배열, 역배열, 변곡, 주세선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요 밑에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수정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다듬게. 요즘 장애 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요 부분은 조금 더 다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분포적인 현상이다. 여러 가지 단기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죠. 그죠? 우리가 그냥 기술적 분석의 두 가지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파동 매매와 퀀트 매매. 퀀트도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적 물리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물리학적 지식이라는 수학적 어떤 지식이라는 통계학적 지식들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시그널을 활용하는 매매를 퀀트 매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파동 매매와 퀀트 매매. 플러스 뭐 매뉴얼 매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매뉴얼 대응. 예를 들면은 뭐가 뚫렸을 때에 어떤 지표가 뭘 가리키면 이때 매수를 들어가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 대응인 거죠. 그러한 매매들보다는 저는 일단 파동 매매를 좀 지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초와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한 부분을 소개한다. 살아있는 선물 시장, 끊임없이 변하고 살아있는 선물 시장에서 패턴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는 당연히 필수죠. 왜냐면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어떠한 뭐 달달이마다 옛날의 항생하고 지금 항생하고 또 달라요. 6개월 전의 항생과 지금 항생이 또 다르고, 3개월 전의 나스닥과 지금 나스닥이 다르고, 그날마다 다른 어떤 패턴들을 계속 꾸준히 다른 변화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은 당연히 필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비교를 해가시면서 또 모르셨던 부분들은 또 새로이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파동 패턴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사실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정의가 일단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랄프 나스는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1938년에 파동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한 이론.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모르시는 분은 있을지라도 한 번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그래서 주가는 연속적인 8개의 파동, 5개의 상승 파동과 3개의 하락 파동이 사이클을 이루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일단 파동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파동에서 엘리어트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조정 파동에서 나오는 패턴들, 충격 파동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엘리어트, 조금 있다가 기본적인 그림을 보겠지만 항상 기본적인 모습대로만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항상 응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파동이겠죠. 1, 2, 3, 4, 5 갔다가 A, B, C 이렇게 내려와주는. 이렇게 항상 이쁘게 가질 않는다고. 여기에서부터 뭐 가다 보면 이렇게 막 가다가 이렇게 막 가기도 하고, 갔다가 막 지르다가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패턴을 이거는 어떠한 조정 패턴을 그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요 밑에서 잡아서 요 끝까지 노리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항상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가다가 요쯤에서 한번 올라왔을 때 이러한 조정에서 눌림목들을 노리기도 하고, 요만큼을 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쯤에서 잡아서 그래도 고점이 한번 뚫리겠구나, 고점 약간 돌파가 되는 요런 구간까지만 요런 구간들을 노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구간들을 우리가 노린단 말이에요. 선물에서 항상 요 끝에서 끝을 무조건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 파동에서의 어떠한 패턴 분석, 그리고 충격 파동에서의 어떠한 패턴 분석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나 우리 같은 선물 매매를 하는 사람들 말이죠. 맨날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단기 패턴에 대한 분석들, 단기 수급의 변화점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틈새를 노려가는 대응을 하는 그러한 우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당연히 이러한 패턴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필요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시적으로 가치 투자만 해도 사실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물은 뭐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이기기가 힘들죠.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게 8개의 파동. 여기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8개의
8개의 파동은 일단 5개의 충격 파동, 임펄스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의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코렉트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조정 파동, 충격 파동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상승파와 충격파를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죠. 5개의 충격 파동, 3개의 조정 파동. 아까는 5개의 상승 파동, 3개의 하락 파동이라면서 대체 이게 뭐냐? 상승 파동과 충격 파동은 그러면 같은 것이냐? 여기서 같지 않다라고 하죠.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락파와 조정파도 구분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개의 상승 파동은 3개의 충격파와 2개의 조정파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하락파는 2개의 충격파, 1개의 조정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승 파동은 이런 말이에요. 1, 2, 3, 4, 5. 엘리어트가 이렇게 가잖아요. A, B, C. 여기는 다 상승 파동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다 하락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즉 상승 파동에서 상승으로 가는 파동은 충격파입니다.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충격파, 여기가 충격파, 여기가 충격파.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조정파가 되겠죠. 상승 와중에 하락하는 파동은 조정파. 근데 이건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와중이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하방으로 가는 게 충격파가 됩니다. 충격파. 여기는 조정파입니다. 즉 추세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조정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막 내려오고 있는 파동이다. 여기서 조정파는 뭐예요? 이게 조정파겠어요? 아니죠. 반대로 상승으로 가는 게 조정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승파와 하락파동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충격파와 조정파만 구분을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가는 추세에서는 하락으로 가는 파고 충격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이것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사이클은 하위 등급의 여러 사이클로 세분할 수 있으며 작은 사이클들이 모여서 큰 단계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 패턴, 비율, 시간이라는 3가지 요인을 기반에 두고 있으며 패턴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근데 사실 시간적인 부분은 잘 판단이 안 돼요. 사실 엘리어트에서는요.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언급한 일은 없을 겁니다. 비율은 바로 피보나치 황금 비율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패턴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을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비율은 보통은 피보나치를 이용을 합니다. 피보나치 황금 비율,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일단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충격 1파, 3파, 5파, 1, 3, 5. 됐죠? 조정파동은 2, 4. 그리고 여기서 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서는 뭡니까? 충격파동이 A, C, 조정파동은 B가 되겠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총 8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 4, 5, A, B, C.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엘리어트.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바로 엘리어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조건들을 살펴볼 텐데, 항상 3파동이 가장 짧지 않아요. 가장 짧지 않다. 이게 엘리어트의 가장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가장 길진 않고 두 번째로 길 수도 있어요. 항상 무조건 가장 짧지 않다. 그러니까 1파동보다는 길거나 최소 5파동보다는 길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조금 더 길죠. 이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분화된 파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뭐 작은 엘리어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이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했고 넘겨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는 지금 딱 이제 기본만 한 거예요. 기본만. 아, 엘리어트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가장 기본만 한 거. 이제부터 조금 좀 골이 아파집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어렵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 번을 돌려보시거나 유튜브 가셔서 다시 보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편집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